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로드스터입니다. 오늘은 전기차 유저로서 그렇게 조금 좋지 않은 그런 주제를 다뤄볼까 해요. 하지만 이런 주제는 전기차를 구입하려고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현재 전기차를 타고 계신 분들이나 모두 한 번쯤은 관심을 가져봤을 법한 그런 주제거든요. 불편한 진실이기도 한데, 제가 이 동영상을 제작하게 된 이유는 제 유튜브 채널의 동영상의 댓글을 이렇게 달아주신 분이 계셔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에티하드라는 대화명을 쓰는 분이신데 제 구독자분이시네요. 제 구독자분이시니까 좀 더 자세하게 알아봐 드려야 되는데, 아직은 제가 유린이라서 유튜브를 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편집하는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아서 이번 영상은 퀄리티가 조금 떨어지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주제에 들어가기 앞서서 에티하드님께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는 바이고요. 앞으로도 궁금한 점이 있으면 문의를 해주시면 제가 자료를 모아서 이렇게 동영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는 바로 전기차의 급발진 그리고 화재, 이 두 가지 문제입니다. 댓글에서 언급하신 대구 11종 추돌 사고에 대해서는 아마도 여러 관련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어떤 차종이라고 나와 있지는 않으나 정보를 모아보니 EV6 운전자셨던 것 같아요. 택시 운전자셨고, 그런데 그것은 아직 조사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니라서 제가 언급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요. 하지만 이 부분이 급발진이라고 생각이 되는 그런 사고였거든요. 또한 최근에 이것도 택시예요. 아이오닉5 택시 운전자분께서 사망을 하시는 안타까운 사고가 났어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비는 바이고요. 참 안타까운 사고인데요. 이 사고의 개요를 보게 되면 내리막길에서 전기차 아이오닉5 택시가 약 100km 정도의 속도로 내려가면서 상가 건물의 기둥을 받으면서 화재가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전기차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화재와 급발진은 오작동이라고 볼 수 있죠. 이 두 가지예요. 오늘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제 개인적 의견과 팩트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화재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전기차는 화재에 취약하죠. 화재가 잘 나서 취약하다는 것이 아니라 화재가 났을 때 운전자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딱히 없기 때문이에요. 그럼 왜 불이 날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배터리 때문입니다. 이 배터리는 화재가 일어나는 것은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이 맞닿으면 화재가 납니다. 요즘 나오는 배터리는 리튬 폴리머 배터리죠.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리튬 폴리머 배터리입니다. 물론 일부 전기차에서는 LFP 배터리, 그러니까 리튬 인산철 배터리가 들어가긴 하지만 주된 배터리는 현재 리튬 폴리머 이온 배터리예요. 리튬 이온 폴리머 배터리는 대부분 우리나라 전기차에 사용되는 것은 파우치형으로 돼 있어요. 이 파우치형은 한 개의 셀 단위로 이루어져 있고 이 셀이 모여서 팩이 됩니다. 그런데 이 팩이 위에서 아래로 충격을 받는 것은 화재의 가능성이 매우 적습니다. 그런데 양쪽 옆에서 충격이 가해지면 화재가 발생합니다. 이것은 왜 그런 것이냐면 배터리 셀 자체가 세워서 삽입이 돼 있고, 이것이 횡 충격이 가해지면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이 붙어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화재가 나는데, 전기차에서 화재가 나는 것은 화학적인 반응으로 인해서 화재가 나는 것이거든요. 가장 큰 문제는 화재가 났을 때 불을 개인이 끌 수 없다는 거예요. 일반 사람이 끌 수 없습니다. 열폭주라고 들어보셨죠? 이것이 화학적 반응에 의해서 화재가 나기 때문에 열폭주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화재하고는 완전히 개념이 다릅니다. 하지만 전기차가 이렇게 화재가 나는 것에 대한 비율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이것과 관련하여 여러 보도매체의 글을 한번 보시면요, 전기차의 화재 발생 비율이 0.0027%로 내연차 화재 발생 비율보다 낮다고 나와 있거든요. 내연차 화재 발생 비율은 0.01%래요. 자, 그러면 이거 팩트체크 들어가 봐야겠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해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이 자료는 소방청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다운로드해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전기차 화재 현황이 2017년부터 2022년 5월 말까지 총 45대가 화재가 났는데, 이 비율이 왜 0.0027%일까요? 우리나라의 전기차 등록 대수가 약 30만 대이기 때문이에요. 그 중에 45대니까 0.0027%라고 계산을 한 것이죠. 그리고 내연차는 25,621대가 화재가 났대요.
2017년부터 2022년 5월 말 현재까지라고 돼 있거든요. 우리나라 내연차의 등록 대수가 약 2,500만 대 정도 되니까 0.01 정도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팩트 체크는 했습니다. 이 기사 언론 매체에서 이야기하는 비율은 맞습니다. 그러면 전기차가 내연차보다 약 5배 정도 대략 그 정도의 화재 비율이 적다는 것이에요. 우리나라의 전체 차량 등록 대수 대비 이런 것입니다. 생각보다 상당히 낮죠. 하지만 이 비율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생명을 담보로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 비율이 중요치 않습니다. 이게 만약 나라면 이라는 가정을 해야겠죠. 그렇다고 해서 현재 확실한 대처 방법이 있느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개인들이 준비해야 되는 물품은 탈출용 망치 정도밖에 없어요. 초기 화재 진압을 했을 때는 전기 화재용 소화기로 대처가 가능하긴 합니다만 이미 배터리에서 발화가 시작되면 그것도 무용지물입니다. 하지만 비율상으로 보면 이렇게 되니까 확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 그러나 목숨을 담보해야 된다. 이 점이 상당히 마음에 걸리죠. 요런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급발진 사례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드릴게요. 급발진 사례는 크게 보면은 오작동이죠. 전기차의 오작동이 여러 전자파에 의해 간섭이 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사람이 컨트롤하지 않았는데 자기 멋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그것에 대해서 연구 논문이나 이런 것들도 나와 있다고는 말씀은 하시지만 이것은 정확하게 밝혀진 것이 없어서 제가 별도로 이런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전기차에서 오작동할 수 있는 비율은 아무래도 내연차의 그것보다는 더 확률이 높습니다. 제가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반도체 관련 때문이에요. 내연차에 쓰는 반도체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반도체하고 좀 다릅니다. 신뢰도와 내구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시대에는 맞지 않는 그런 반도체를 쓰고 있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생각하는 메모리 또는 CPU, 그러니까 PC에 들어가는 부품들과는 너무나 다른 그런 반도체예요. 약 10년 전, 20년 전에 나온 그런 반도체를 아직도 내연기관차에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왜 그런 싸구려 반도체를 쓰고 있을까요? 원가 절감을 위해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신뢰도 때문입니다. 옛날 반도체가 구조도 간단하고 변형도 더 잘 일어나지 않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20년 전 반도체를 그대로 쓰고 있는 것이에요. 물론 SiC, 그러니까 실리콘 카바이드 반도체를 쓰는 경우도 있는데 이걸 쓰게 되면 단가가 상당히 높아집니다. 전기차에는 이런 걸 써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 실리콘 카바이드 기반의 반도체가 신뢰성이 아직 확보가 안 됐다고 말씀드리긴 조금 그렇지만 내연차에 들어가는 반도체보다는 아무래도 좀 더 복잡하고 그로 인해서 오작동을 일으킬 가능성은 좀 더 있다고 봐야겠죠.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정확한 자료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런 저런 정황을 따져봤을 때 전기차가 오작동을 할 가능성이 내연기관차보다 많은 것은 또 하나 알아두셔야 될 것이 내연기관차에는 요즘 나온 차량을 제외하고는 기계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작동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차는 이미지와 맞게 미래형 자동차라는 그런 이미지 때문에 음성으로 명령을 해서 작동을 하고 소프트웨어적으로 작동을 하고 이런 부분이 되게 많거든요. 이렇다 보니까 A라는 물리적 힘이 작용했을 때 B라는 결과값이 나오는 것이 내연차에서는 99% 확실한 그런 작동을 하게 돼 있거든요. 하지만 전기차에는 소프트웨어적으로 작동을 하고 이 소프트웨어적으로 작동을 한다는 것은 오류의 발생이 그만큼 더 많아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저런 정황을 봤을 때는 전기차의 오작동 발생 빈도가 더 높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자동차 관련 대형 유튜버 분께서는 운전자의 조작 실수 때문에 그럴 것이다 라는 가정을 하세요. 저는 그 의견에 대해서는 반은 동의하고 반은 동의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것은 왜 그러냐면 저는 여태까지 전기차를 운전하면서 악셀을 브레이크라고 생각하고 밟거나 브레이크를 악셀이라고 생각해서 밟는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하지만 이것은
개인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반은 동의한다는 것은 왜 이런 말을 제가 드리냐면요, 내가 아닌 다른 분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저는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나이가 들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니까요. 저 또한 나이가 먹어가면서 자주 깜빡깜빡 하거든요. 이런 것에 있어서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일정 연령이 지나면 운전면허증을 반납할 수 있도록 유도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죠. 가까운 일본에서도 그렇고요. 유럽 쪽에서도 그런 제도가 생겨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전기차의 오작동이라든지 아니면 조작 미숙이라든지 화재라든지 이 확률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 부분은 조금 생각하고 넘어가셔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제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화재입니다. 나라고 사고 안 나라는 법 없고, 아무리 내가 방어 운전을 한다 그래도 나만 잘하면 뭐합니까? 옆에서 와서 들이받는데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전기차의 화재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안전하게 우리가 보호를 받을 수 있으려면 배터리 케이스, 그리고 그것을 더 보강시켜 줄 수 있는 강성을 지닌 어떤 소재, 그런 것들을 더 보강을 한다거나 그렇게 제조사에서 만들어 주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제조사에서도 마냥 그렇게만 만들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부에 케이스를 보호하고자 강성이 좋은 재질을 넣게 되면 자칫하면 이게 같은 차 대 차 사고가 났을 때 흉기로 돌변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예전에 범퍼를 변형하는 것을 강력하게 단속한 적도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제조사 측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이 많겠죠. 여기까지 이것저것 알아보았는데요. 자, 그러면 제 생각과 결론을 말씀드려 보면요, 앞전에 이렇게 말한 것들은 이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로 사고가 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무리 방어운전을 한다 그래도 어떤 외부적 영향에 의해서 사고가 날 수는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된다, 이런 것도 알고 계셔야 되고요. 전기차는 화재가 나면 다른 거 다 제껴두시고 탈출이 제일 먼저고요. 끌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간단하게 귀중품만 챙겨 나오셔서 소방서에 연락하고 내 차가 타더라도 그냥 지켜보는 수밖에 없어요. 차가 자신의 재물이긴 하지만 내 목숨보다 중요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로는 제조사 측에서도 분명히 이런 문제를 알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보강책이라든지 보완책이라든지 그런 것을 시급하게 적용을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그렇지만 이게 뭐 제가 원한다고 해서 바로바로 해주고 이러지 않죠. 그래서 소비자들이 화를 내는 이유기도 하고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소비자가 원하는 바를 들어주지 않는 제조사는 공경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다방면에서 전기차 관련 일 하시는 분들이 이런 의견들을 제조사에게 전달을 하고, 제조사는 그것에 대한 피드백을 확실히 주어야 되는데 이것이 소비자 눈높이에 맞지 않게끔 이루어지니까 그게 문제라는 것이죠. 이것은 국내 제조사든 외국 차량 제조사든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돼요. 어느 한 업체를 이야기해서 이슈화 시키는 것보다는 전기차를 제조하는 모든 업체에서 그렇게 대응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려봤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